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한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겨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 연말이죠. 올해 국내 증시를 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2022년의 반도체는 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제는 겨울이 끝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풍부한 상황이었는데 현재자 반도체 겨울로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석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특히 시총 상위주 위주로 크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대령주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등 대표 반도체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외 반도체주가 이제는 슈퍼 다운 사이클을 직면했다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동학 개미들은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 러블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주, 단순히 저가 매수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전략적인 솔루션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서울경제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 준비된 강의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연일 급락한 9월의 장세가 10월에 이제 바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세가 이제 바닥이라고 하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반도체 관련 업종이 떠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한 어떤 애널리스트라든가 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 장세 바닥과 함께 이번에 반도체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집중 조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이제 주제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8.15 특집으로 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큰 폭의 상승들 또 새로운 주도주의 섹터 종목의 어떤 섹터가 좀 탄생이 됐는데 한번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늘장 내일장 프로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현재 SD큐브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에클로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파맵시라는 종목군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쌍벽을 이루는 기술적 체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 결과 이때 이제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때 13,000원대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8월 10일 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S큐브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추석 직후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날 추석 직전에 하한가까지 갔죠. 이날 보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2단 상승에 대한 밀단 조정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죠.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S큐브는 이틀 뒤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졌죠.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S큐브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여기 급락에 이제 반토막이 됐죠. 그래서 20개월, 20주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파동은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접어주는 점을 이렇게 포착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100% 보이고 약간 여기서 이격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운봉입니다. 최근에 운봉입니다만은 이 부분들도 10주 상승, 5주 조정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터닝한 자리다. 이것도 탄생 파동의 어떤 자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을 추석 직전에 하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추석 직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원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했던 바이오에 대해 리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바이오 쪽의 또 흐름에 대해서 현재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그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좀 있고 또 중장기 투자하는 또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분도 많이 있고 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금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긴축 기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폭락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회귀하는 어떤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우리가 그냥 강달러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강달러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죠. 금리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이 회귀하는 부분도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제조업의 회귀가 있기 때문에 회귀가 되면 당연히 달러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할 때는 뭐 원화로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강달러가 계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강달러를 현재 금리가 강해지다가 급격히 이제 추락하는 금리 인하가 좀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요인들하고 이제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밀리면 버블이 터졌을 때죠. 이 부분에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거의 미국은 10년의 랠리를 형성했습니다. 그걸 인플레이션 누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터지고 나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보였죠. 첫 번째 인하를 보였고 두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은 현재 2005년, 2007년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터졌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 사태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하면서 오랫동안 침체의 늪을 보이다가 코로나 직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가파르게 계속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계 경기 위축이 되니까 바로 금리 인하를 제로 금리를 실시를 했죠. 이런 변동성들 한 번에 이제 변동성 두 번의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의 변동성 지금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약 7% 정도 좀 됐죠. 그때 여기는 한 5% 정도 됐고 지금은 얼마가 될 것이냐. 보통 이제 4%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점이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이 시기와 거의 이제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 붐을 보면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현재 피크를 보인 다음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되지 않느냐. 연말도 되고 내년 초까지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노의 금리 인상 여파들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체 흐름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이를 보면은 1980년대도 15%를 넘지를 않았죠. 물론 이때는 전시 상황, 2차 대전 전시 상황이라는 이런 요동 현상이 10년 동안 발생이 됐지만은 80년대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변동성이 다시 한번 이게 반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약간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두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 피크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차 대조표 장기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그 많은 어떤 그 유동성이 공급이 좀 첫 번째는 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좀 사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집행을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있죠. 최근에는 회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유동성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80년대 어떤 부분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회자가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단기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현재 연방준비제도에서 대차 대조표상으로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죠. 자금 축소를 하고 있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위축이 됐다. 위축이 돼서 앞으로도 이거 심각한 경기 위축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경제인전문가 나와서 내년 상반기도 힘들고요. 잘해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고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면은 1년이 더 빠진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시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GDP 연간 성장률은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변함이 없어요. 고만고만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이게 이제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다가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그 GDP 연간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실제 이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다음에 실제에서 보면은 요걸 보면은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 실제 데이터성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경기 성장률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을 좀 해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 위축, 그렇죠? 아직도 더 진행이 돼야 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급 마이너스 성장, 돈의 힘 때문에 급격한 성장, 요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은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반도체 바닥론, 주가 바닥론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닥이라 해서 바로 V자로 반등하냐 그건 아니고 지난 과거에 했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미국 무역 수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였죠. 아시다시피 끝없이 마이너스 그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회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마이너스 수지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요거에 대한 이제 방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장기 성장선, 보통 이거는 60개월 선이라고 합니다. 60개월 선인데 지난번에도 그 다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슈 투매가 일어났지만은 60개월 선을 지키고 반등을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60개월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의 어떤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60개월이 중요하냐면 60개월은 5년 선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 60개월 선에서 저점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터닝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터닝을 한다고 해서 바로 N자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삼각수렴형 이렇게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거의 절반 이상까지 빠졌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 2011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011년부터 한번 크게 올라왔던 현재 저점, 그 다음에 최근 고점, 그 다음에 이 저점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박스권 트렌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빠진 거 빼고, 그죠? 빼고, 그 다음에 유동성 때문에 크게 올라간 것도 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입니까? 이 가격의 중심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 10년 동안 형성이 됐던 것의 평균의 중심에 와 있다. 최저점, 최고점. 네, 중심에 와 있고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죠. 코로나 관련된 것 때문에 패닉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성의 버블 이 부분들의 이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균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그 균형점이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위에 넘겨 보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유동성이 축소돼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패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장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 시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지금 이 IF 이후로 물론 똑같은 비교는 아니겠지만은 IMF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예,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미국 이때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을 해도 계속해서 빠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9.11 테러 터지면서 현재 회복을 했고 다시 쌍바닥을 보인 다음에 한국 증시는 나중에 회복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좀 있었던 어떤 내용들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어떻게 바닥을 터닝을 했느냐. 이거 사이클을 보시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20개월 올라왔고요. 쌍봉까지. 그 다음에 10개월 조정, 현재 10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10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40개월 주기. 40개월 주기는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주글라르 사이클. 죄송합니다. 주글라르 사이클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쌍바닥까지 와서 이제 20개월. 이렇게 해서 60개월, 5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고 빛나는 상승들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2003년부터 서서히 살아나서 2007년까지 약 그 빛나는 상승들을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 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기간 조정 앞으로의 향해 움직임이 요거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2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패닉이죠, 패닉.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뭐 주린이도 굉장히 많이 좀 태동이 됐죠. 16개월 상승을 했고 16개월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1대1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가바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7월 바닥이고요. 이게 이제 9월 바닥, 6월 말이죠. 3개월 주기, 60일 주기,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 형태로 이제 바닥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기조가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약간 둔화될 조짐이나 현재 금리 인상이 멈춰주는 시점이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 빠르면 내년 초 또는 내년 중반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빠진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금리 인상이 고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한 다음부터 해서 저는 랠리가 일어날 걸 생각이 되는데 그 주기를 대략적으로 현재 이제 평가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40개월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현재 이제 보시면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코스피 주봉이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 세 번째로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추세 이탈, 20개월선 추세 이탈부터 한 60주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흑산병이 최근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주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같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같은 동맹국 이렇게 대해야 되느냐, 중국의 신기를 많이 건드리면서 미국 회귀를 했는데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이란 겁니다. 미국의 전략이 뭐에 꽂혀 있느냐 이런 것이 좀 해당이 되죠. 첫 번째는 반도체에 꽂혀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뭡니까? 히토류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만드는 반도체 소재에 해당이 되죠. 광산 쪽에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료의약품. 여기서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러니까 BBB 돼요. 보통 이제 BBB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 가장 핵심은 여기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의 어떤 본부장으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냐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제조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통과시켰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술. 미국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전술. 그러니까 뭐 약간 메디칼, 뭐 기후 변화 대응, 뭐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현지를 투자를 하되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미국 기업하고 차별화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투자를 마음대로 하되 그냥 차별화를 하겠다. 미국 내 자국 내 기업하고 뭐 이거하고 같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조업도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그 이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연 바닥이냐 바닥이지 않느냐 다우존스하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 그 나스닥도 그렇고 60개월 선이죠. 60개월 선에 저점이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20개월 상승하고 또 10개월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 가격의 지지층 요걸 어떻게 하는 것도 있냐면은 이 저항 고점, 투매 저점, 코로나 사태 때 이 저항점에서 강력하게 빠졌던 점이 좀 있었죠. 이 삼성전자에서는 빠졌던 점에 이게 하나의 진폭이라면은 이 중심축이 정확하게 이 51,600원입니다. 요거 부분들을 거의 지지를 받고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저점을 약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내려간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진바닥이면은 항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보셔야 돼요. 역회된 숄더에 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깨고 내려가면은 반등에도 또 깨겠지. 물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나와 주겠지만은 진바닥이 되면은 이렇게 나와 주기 때문에 현재 이 냉단까지 다시 올라와 주고 다시 눌림목 보이고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바닥론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상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삼성에서 ARM을 100조를 들여서 인수를 하려고 10월 달 하느냐. 요거는 바로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를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것 때문에 설계 능력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자체 내재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글도 그러고 아마존도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모든 업체들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트렌드를 형성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삼성도 뭐예요? 같은 빅테크이면서 삼성이 왜 경쟁력이 있냐면은 같은 빅테크이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 위주로 한 겁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하려면은 설계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현재 그 설계 업체에서 특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 방법밖에는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현재 방법 특허라 뭐 이런 걸 내면은 뭐요? 돈을 내야 된가, 못 쓰게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설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평면에 대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반도체 기판에다가 집적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걸 시스템 반도체에서 설계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어떤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이게 이제 TFC에서 하는 거고 삼성도 메모리는 다 장악했는데 비메모리 메모리 분야에서 위탁 생산 분야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 부분들이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크죠. 근데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현재 한국의 어떤 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위치가 좀 적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크다. 비메모리 시장을 파운드리, 그다음에 그 AP,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보더라도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이제 TSMC보다 훨씬 더 뒤지죠. 그런 부분들 거의 2대 1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특히 이제 파이어분들이 분야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트너가 예측한 CPU 트렌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앞으로의 그 컴퓨터 트렌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처음에는 뭡니까? GPU.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GPU, 그래픽 카드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현재 GPU에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다가 CPU를 대체한 트렌드가 첫 번째 형성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형성이 돼서 2022년에 꺾이는 거죠. 2021년 정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서서히 태동이 되는 것이 바로 2세대. 그러니까 아식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식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문용 반도체예요. 어떤 기능, 다시 말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식 센서,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라든가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3D 카메라 렌싱에 대한 특화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에 맞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로봇에 대한 어떤 기능. 그렇죠?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그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해 간다. 이렇게 되죠. 지금 2세대 트렌드가 현재 다시 한번 반도체에서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미 끝났어요. 침체됐고 2세대가 불 수 있고 나중에 3세들은 뉴로모픽의 시대. 뉴로모픽은 완전 현재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 아식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의 핵심이 뭐냐? 전략 반도체고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거의 특화한 기업, 여기에만 집중한 기업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전체 반도체를 뭐 기판을 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제요.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IT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분야에서만 하는 업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부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밸류션을 받을 수가 있다.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반도체 업체의 리뷰를 해서 핵심을 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어요? 솔더볼. 제가 현재 FCPGA 방식으로 뭘로 연결이 된다고요? 칩이 있고 이렇게 작은 칩이 있고 큰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은 이걸 수평으로 보면은 칩이 있고 이걸 볼로 연결된다겠죠? 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이제 솔더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프리츠 방식이 솔더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들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주 조정, 3개월 조정, 그다음에 3개월 쌍바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을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거이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기판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 차량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업체, 이게 성장성이 좀 더 나옵니다. 이걸만 차량용만 전문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FCB 현재 그 방식이 곧 차량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에 주목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뉴플렉스라는 업체입니다. 뉴플렉스 업체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는 보면은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의 그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재료가 좀 있고요. 또 두 번째 재료가 오클리스상 매출 확대, 다시 말해서 AR기, VR기기의 연성 회로 기판도 공급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상당히 재료가 저는 이제 굉장히 막강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뉴플렉스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렇죠?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보이고 먼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파동상으로 어떻게 진척이 빠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려다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애플에 대한 AR, XR 기기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뉴플렉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차량용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력 반도체에서도 전력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전력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전력 반도체 부분들은 일반 그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을 만드는데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탄화 기술이라고 해서 현재 탄소를 이제 첨가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고전압, 고내열, 우수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화된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라갈륨은 굉장히 통신에서 많이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실리콘 방식하고 만드는 방식,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현재 새로운 어떤 기전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파워 반도체는 탄화 기술로 만든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의 이제 종목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만든 업체가 K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KC라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많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 전력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1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43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중에서는 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력 반도체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2단으로 하락을 했고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현재 기술 SIC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산업기술평가 관련의 기술평가로 보면은 기술력도 이제 검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반도체에서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은 이게 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된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현재 그 주문용 반도체, 차량용이나 전력용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하고,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의 TSMC 같은 위탁 생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를 만들려는 업체들이, 왜냐하면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큰 규모의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 많이 뛰어들면서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고성장의 어떤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또는 자동차 부품으로 반도체를 인식하면 되고, 그걸 전문적으로 특화한 기업, 카메라 모듈 센싱이라든가 로봇 제어 어떤 기술을 만드는 거라든가 뭐 3D 센싱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그 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데서 자동차 부분에 들어가는 업체, 반도체 업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해당이 되고, 몇 개만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어떤 그 종목 부분들도 정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과 함께 하반기 또 10월에 어떤 변곡점들이 형성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현재 TV 시청자 여러분, 9월 말 또 10월 초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상방 방향성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준비된 어떤 그 종목, 준비된 어떤 섹터 이것들을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상현 파트너님의 반도체 관련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꼼꼼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 그리고 장외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방법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